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현행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은 과거 이른바 사직동팀의 권한남용을 근절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는 첫째, 감찰 대상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둘째, 감찰 행위는 비강제적 방법으로 첩보 수집을 하고 사실 확인한 것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을 어긴 사람이 오늘 증인으로 소환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청와대 내부 감찰을 통하여 비위가 확인되어서 징계 및 수사 의뢰되었고, 이후 대검에서 해임되었으며 기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작년 1월 저를 유재수 사건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통합당 후보로 출마까지 하였습니다.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선거 보고서 위조 지시 내린 적 있으십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의 최초 폭로자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법정 증언을 앞두고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1부 김미리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자신의 세 번째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 전 수사관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 전 장관은 선제적으로 김 전 수사관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이날 김 전 수사관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김 전 수사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7월 3일로 연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또 김태우 씨의 고발을 기화로 검찰은 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작년 하반기 전격적으로 수사를 확대했다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자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등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과도한 수사를 벌였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장과 검찰이 또다시 이견을 드러냈는데요. 이날 재판에서 김미리 재판장은 검찰 측 증인들이 증인 출석 전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서를 열람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장은 이 사건은 매우 조심스러운 잣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 조국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요. 지난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측이 이런 증인들의 신빙성을 문제 삼은 것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이어 재판장은 자칫 잘못할 경우 검사의 진술 회유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며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은 증인만 검사의 사전 면담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검찰은 이런 재판장의 말에 바로 반박했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수사의 실무 책임자였던 이정섭 부장검사는 재판장의 말씀에 공감하고 유념하겠다면서도 재판장이 틀렸다고 맞받았는데요. 이 부장검사는 조사를 받지 않은 일반인에 대해서만 검사 면담이 가능하다는 말이 어디서 돌출됐는지 모르겠다며 검찰 측이 유리한 증언만을 얻으려 상대를 회유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검사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부장검사가 언급한 규정은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115조의 사항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 법무부령에 따르면 검사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과 그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에 다시 재판장은 증인의 신빙성 문제가 있고 검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특수한 측면이 있다며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증언의 신빙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양측은 언성을 높이지 않고 서로의 이견을 봉합하는 듯 보였는데요. 하지만 김미리 재판장과 이정섭 부장검사가 법정에서 갈등을 드러낸 건 사실 이번 재판만은 아닌 거죠. 양측은 현재까지 진행된 총 3번의 공판에서 매번 이견을 보여왔는데요. 그러니까 담당 재판장이 보기에도 검찰의 기소는 절차와 과정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사법부의 수치일 겁니다. 기소해놓고 죄를 만들어가고 있는 윤석열의 검찰들,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논리들이 그들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확인시켜줄 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박성준입니다. 오늘 본회의 개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미래통합당과의 원구성을 위한 협상을 최대한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 남북문제, 안보, 3차 추경 처리 등 국가 비상 상황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아직 정상 가동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보할 만큼 양보했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추경처리를 위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한 긴박한 남북문제 해법을 마련을 위해서 관련 상임위를 정상 가동해 안보를 지키는 국회로 만들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민주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180석을 만들어준 국민의 민의를 이토록 저버리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정체는 뭘까요? 왜 하나마나한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 이렇게 애를 쓰는 걸까요? 역사의 악역으로 남겨지기 싫은 탓일까요? 아니면 무늬만 진보개혁이고 속은 전혀 다른 걸까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19일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밝히며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보건복지부위원회 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12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박 의장은 국민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국회의 시급한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오늘도 하나만한 소리를 하며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당시 본회의 직후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 간 추가 협상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민수 국회공보수석도 추가 협상을 담당할 통합당 원내사령탑이 부재 중인 점을 본회의의 연기 결정의 배경으로 꼽았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장은 야당의 원내지도부 공백 등을 감안해 19일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기로 했다라면서 박 의장의 입장을 대신 전했는데요. 박병석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차 국가적 위기 상황을 거론하면서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 국민의 삶과 안전을 담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상임위를 출범시킨 것도 국회의장으로서 엄중한 대내외 환경을 앞에 두고 국회가 더 이상 공전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다라면서 안보, 경제, 방역 등 3중 위기 속에서 걱정이신 국민들께 송구스럽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여야는 소통하고 대화해 꼭 합의를 이뤄주시라. 합의의 기준은 오로지 국민과 국익이라며 민생 경제와 국가안보 앞에서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하루빨리 합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안에 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영진 원내수석 부대표는 박 의장의 입장 발표 직후 연 간담회에서 본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원구성이 마무리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협상 불발 시 민주당에서 18개 상위위원장 모두를 독식할 수 있다는 식의 압박은 없었는데요. 통합당을 자극하는 것보다 일단 여야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춘 걸로 보여집니다. 한편 법사위 확보 없이는 원구성도 없다는 통합당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김성원 통합당 원내수석 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의 무산 관련 소식을 전하며 의원님들께서는 민주당의 21대 국회 원구성 강행 및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의 부당성을 주말 동안 지역구 활동을 통해 널리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 날 당 소속 초선 위원들과의 간담회 직전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고 국회의장이 원구성을 원활하게 끌어가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느냐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요. 다만 김 위원장은 초선들에게 인내를 주문하면서 이번 주말을 경과해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지금 개원이 언제 될 것인지 상당히 초조한 생각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여러분께서 인내하는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겠다라며 주 원내대표가 주말쯤이 지나면 다시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원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몇몇 인사들의 민주당 엑스맨 활동이 눈에 띕니다. 특히 국회의장은 너무나도 기계적 중립을 유지하며 악역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는데요. 책임과 역할을 하라고 맡겨놓은 자리에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평판과 이미지를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속된 말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좀 맙시다. 이런다고 저들이 협치를 하겠습니까? 시간만 또 낭비하고 정작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또 미루고 말았는데요. 국회가 개원한 지 며칠이 지났나요? 좀 과감하게 밀고 나가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